전립선암 그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포도알 정도의 크기. 호도알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쵸? 직장과 음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50세 이상의 남성의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립선암 검사를 통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암 선별검사의 전립선 특이 항원이죠. 경직장 초음파, 그러니까 직장을 경유하는 초음파,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 DRE의 세 가지 검사가 포함된다. 프로스테이트죠. 그리고 스페시픽 엔티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많이 하죠. 그리고 수지 검사는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죠. 직장에다가, 항문에다가.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병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검사 방법들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검사로 얻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위험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수술을 받는 사례의 약 3분의 1에서는 요실금과 발기불능이 왔다. 충격적이네요. 그 고혈압약도 발기불능 만드는 게 많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것도 발기불능이 오죠. 왜냐하면 그 성호르몬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 줄이면은 이게 성호르몬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발기불능이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탈모 치료제죠. 왜 그러냐면 그 남성 호르몬 과잉으로 보는 거죠. DHT가.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약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립선암을 그대로 두고 관찰하며 기다린 남성보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남성이 더 오래 생존한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립선암이 50대는 뭐 50%, 60대는 60%. 전립선 비대구나. 근데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전립선암 남성 호르몬 과잉으로 생기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어차피 40, 50 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 늦은 나이에 생기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 암세포가 늘어났다는 거죠. 전립선 특이항원의 검사는 혈액 내에서 전립선암의 존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단백질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검사 역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전립선 특이항원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며 다른 원인으로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특이항원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남성들의 3분의 2에서 전립선암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양성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검사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치가 암을 시사하는지 통일된 의견이 없다. 특히 연령을 고려하여 정확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새로운 검사 방법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검사가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한 연구의 결과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함이라고 판정된 366명의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한 반면 수치가 올라간 경우 전립선암을 시사한다. 에서는 47%만이 전립선암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또 다른 연구는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가 PSA죠. 사례의 82%에서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립선 특이항원의 검사와 조직생검을 병행했을 때도 전립선암 사례를 찾은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검사 전 2일 이내에 사정을 한 남성들은 전립선 특이항원의 검사의 판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좀 맞는 게 40세 이상의 남성들은 사정 직후에 전립선 특이항원의 수치가 크게 높아지며 48시간 이상이 지나야 수치가 정상화된다. 유방 조영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선별검사도 실제로 사망의 가능성을 높인다. 밀라노에서 유치한 유럽암연구소는 전립선 특이항원 선별검사를 받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으로 더 많은 사망하는 것을 확인했다.